보험회사들은 매우 정교한 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험을 측정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측정한 자료 때문에 회사에 중대한 타격이 올 수 있으며 가끔이긴 합니다만 치명적인 자연재해들을 비롯해서 국가 간의 분쟁 등 각종 요소들로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 무역센터 사건 때도 많은 보험회사가 예상치 못한 일로 타격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자연재해 관련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는데 일본의 각종 재해가 예전보다 빈번해졌고 손보사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일본의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데 2018년부터 2년 연속 보험 지급액이 1조엔 이상이 넘어갔으며 이는 거대한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원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큰 태풍이 몇 년에 한 번씩 왔는데 이제는 매년 온다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망하는 것이죠. 각종 일본의 대기업들도 엄청난 자연재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누구도 반기지 않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만큼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법은 매년 바뀌고 점점 정교해지며 어떻게든 이윤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미국의 큰 금융회사의 보험팀은 한국에 대해 특별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험사별로 코로나 관련 전망이나 예상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이죠. 또한 의미 있는 국가에 대한 코로나 관련 분석을 함으로 해서 자회사의 노하우 측정 및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회사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 점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는데요. 현재 한국은 8월 말경에 코로나 3차 파고가 온 뒤에 다시 100명 내외 혹은 이하로 확진자가 잦아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미국 JP모건의 보험팀은 한 달 전쯤에 한국이 2차 확산이 왔을 때 곧 잦아들 걸로 예상을 하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서 11월 초에는 감염 숫자가 잦아들 걸로 예측했습니다. 8월 24일경에 그들이 11월 초까지 예측한 숫자는 약 7천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봤는데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의 확진자가 약 7,000명 정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아직 한 달여가 남은 상황이지만 만약 하루에 50명 이하의 확진자가 계속 나와서 안정적인 국면을 보인다면 거의 그 숫자가 맞는 것이죠. JP모건은 지난 3월에도 한국에 약 10,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쪽집게같이 집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3월달보다는 오차율이 10% 정도가 더 발생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만 JP모건은 그만큼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결국에는 확진자를 어떤 식으로든 낮춘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는 흥미롭게 한국과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면서 8월에 확진자가 급상승했다가 현재는 다시 잦아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 멜버른 같은 곳에서는 3단계 봉쇄를 몇 개월째 이어가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여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거센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처럼 국민들의 엄청난 희생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WHO 방역 전문가 데일 피셔는 이에 대해서 호주와 한국이 그래프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이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억제하는 데 적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한국과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가도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을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방법은 전 세계의 길거리 모습을 한번 둘러보는 식으로도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것은 다른 나라의 길거리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나 혹은 고향 등 고화질 영상으로 찾아보기를 즐겨하는 것입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개개인이 10분 정도의 창문 밖의 영상을 찍은 것을 갈무리해서 랜덤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여행을 가고 싶고 지긋지긋한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냅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크게 놀라는 것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사람들이 상당히 느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하루 확진자가 9월 들어 다시 폭발해서 4,5천 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한국처럼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카페나 식당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지껄 마스크 없이 떠들고 노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데 이런다는 것이 신기하며 한편으로는 왜 확진자가 많은지도 이해가 되는 국면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지만 외국에서는 흔하게 펼쳐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그나 주 영국 한국 대사는 영국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외교관으로서 다른 나라 정부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사, 추적, 치료가 한국의 전략이고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그나 대사는 런던 한인 밀집 거주 지역 내에 있는 킹스턴 종합병원을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관계자들 사진을 보면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사진상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방역에 대한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특히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마스크를 해야 함을 강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도시를 봉쇄해 방역 효과를 본 뉴질랜드도 총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과 사진 촬영을 해 현지에서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런 방역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한 일본의 시오노 나나미는 한국에 대해서 크게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이 죽었다 깨나도 한국을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외세의 위협이 있을 때 민초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하여 이겨내는 힘이라면서 일본은 특히 정치인들이 리더십이 없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 오랜 기간 역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여러 차례 국토가 외세의 전쟁터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나라를 위협하는 그 어떤 요소라도 이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전 국민이 동시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거리에서도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하거나 턱에 걸친 턱스크만 하는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미국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하는 주도 많아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초반보다는 훨씬 더 정부의 방침에 따르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한국에 비해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밀집 장소는 당연하고 길거리에서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존 선진국들이 일 확진자가 매일 적게는 1000여 명에서 많은 경우 10,000명 이상도 나오며 한국과는 매우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방역 분위기가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한국인이 너무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실제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14개국 국민 14,27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의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한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14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너무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대신에 경제를 잃지도 않고 코로나 방역도 해나가는 게 낫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코로나 방역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한국과 동일한 일본은 스트레스만 받고 방역은 잘 안 되고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대외적인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처음 등장한 반가운 지표가 간만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만에 반등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8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며 9월 수출 증가율 7.7%는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코로나가 폭발한 3월부터 8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곡선을 그리다가 처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 저유가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회복세를 꾸준히 이어가며 7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며 IT 버블, 금융위기 등 과거 장기 부진 시기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지표의 질도 뛰어난 편이라서 더 괜찮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수치들이 등장한 것이죠. 주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 줄어 코로나19 가장 양호한 증감률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수출 실적은 총 수출 400억 달러 플러스 일평균 수출액 20억 달러를 동시에 달성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아울러 총 수출과 일평균 수출액 모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죠. 특히 우리 수출의 1, 2, 3위 품목인 반도체, 일반기계, 자동차는 23개월 만에 일제히 성장세를 나타내며 전체 수출을 떠받쳤습니다. 앞서 한국의 코로나 수치를 거의 정확하게 맞춘 JP모건은 일본에 관해서도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 2분기에 대한 수치였습니다. JP모건은 일본은 방역에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며 2분기에 마이너스 30%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 2분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7.8%로 JP모건의 예상이 또 한 번 정확하게 맞은 셈이 됐습니다. 한국에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내놨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에는 상반된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외신이 한국의 달라진 명절 풍경에 주목했습니다. 30일 AP통신은 한국의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그리고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일본 소름 돋는 수치 발표에 일본 속내 모두 표현되어 중국, 러시아도 현재 열받은 상황. 아베 승승장구 이유가 있었네. 일본 반응 절대 양보 없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또 소름 돋는 통계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현재 충격입니다. 아닙니다. 이젠 충격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그 진실과 속내를 알아버려서 충격이 아닌 역시는 역시라고 표현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수치를 통해 일본 아베 내각은 또 언론 플레이를 하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니온게이자이 신문이 지난 25일부터 27일 전국의 18세 이상 102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양보하는 상황일 경우 관계 개선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69%에 달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그리고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올해 7월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가 최악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악의 관계를 만들고 있는 일본의 주장, 즉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의 수용 여부를 놓고 한일 양국 정부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국민의 69%는 일본 정부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일본의 여러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도한 일본 언론들의 의견과 상반된 의견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전에도 이와 같은 의견 조사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일본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봐야죠. 분명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 진행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이 이번과 비교해 2%포인트 낮은 67%였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사실상 일본 내에서 양보 없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더욱 커진 것으로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징용 피해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며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전쟁과 징용 문제를 합리화하면서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도 현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수치를 가지고 아베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같은 여론을 배경으로 아베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됐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문제는 아베 정부가 저 극우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 니케이 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인들을 지지하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인데 어떻게 본인들한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 69%의 일본 입장 지지자들은 원래부터 현 일본 정부를 지지할 확률이 기본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찾아보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결국 맞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답변 비율을 아베 신조 총리 내각 지지층 75%에서 이 비지지층 6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아베가 본인의 말이 곧 법이고 이 말을 많은 국민들이 따른다는 통계 발표를 극우 언론사를 통해 단행해서 본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을 더욱 경고히 하려는 모습인 거죠. 아베 총리가 나루히토 일왕직위를 추가하기 위해 방일한 이낙연 총리와 지난 24일 가진 회담을 가졌었는데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쓴 친서 그거 한번 제대로 쳐다도 안 보고 두 번이나 한 말이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 측이 징용배상 문제,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총 2번 했습니다. 그것도 그 짧은 회담 시간에서 말이죠. 결국 이 회담을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아베와 이 이낙연 총리의 회담은 그냥 일본 측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통해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19% 정도 집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19%는 그래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양보는 무슨 양보예요? 사과를 해야지. 얘네 일본 언론이 표현도 되게 웃기다니까요. 사과가 아니라 양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일본 측이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통계 수치가 높게 나와도 무슨 본인들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한국이 잘못했지만 본인들이 마치 넓은 아량을 바탕으로 양보를 해야겠다는 이 표현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본인들이 어떻게 해도 양보하겠다라는 인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갖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냥 심어버리는 거죠. 진짜 이 무서운 방법을 통해 세뇌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일본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일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일본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일본이 해야 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사죄와 그것을 번복하지 않고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임을 일본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뭐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문제가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 기자가 현재 한일 문제는 문재인 씨 탓이라는 발언을 해서 우리나라가 현재 뒤집혔습니다.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시사 직격이 한일 문제 원인은 문재인 씨라고 발언한 일본인 패널의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가 현재 방송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위기에 봉착했는데요. 지난 25일 방송한 이 시사 직격의 한일 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이 2편에서 한일 특파원의 대화에서는 이 산케이 신문 해설위원이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 씨의 역사관 때문이라고 발언한 장면이 전파를 타버린 것입니다. 특히 이전 정권을 친일의 뿌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실제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방송에 따르면 이 패널이 문재인 정권은 친일의 뿌리를 가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온 일을 외교적 실패로 규정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반일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신념은 바뀔 리가 없다. 그런 신념이 있는 한 한일 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 직접 와서 정규 지상파 방송에서 말이죠. 객관적이어야 할 일본 기자라는 사람이 지금 이런 극우 성향을 보이면서 할 말 안 한 말 못 가리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통계 발표처럼 일본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